내가 여기 어려운 문제들도 좀 다 안 풀어줬거든? 그래서 질문을 좀 받을게. 내가 답지보고 풀 수 있는 그런 거는 좀 빼고 이건 진짜 설명 듣고 싶다 하는 거 몇 번인지 한번 얘기해줘. 저 1361번이요. 1350번이요. 1350번. 1328번. 1355번. 1343번. 1343번. 저 48번. 또 있어? 또 있어? 아니요. 괜찮아. 그러면 1328번부터 이게 근데 내가 안 풀어줬던 이유가 1327번이랑 그냥 완전 똑같았어서 안 풀어준 거긴 하거든? 또 한번 해볼게. 일단 첫 번째 거 인수분해를 하면은 2, 6, 10이니까 이렇게 되고 2부터 6까지 이렇게 인수분해 될 거야. 이걸 만족시키는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 밑에 2차 방정식이 성립한대. 그러니까 모든 실수가 아니고 특정한 요 범위 안에서만 이 2차 방정식이 0보다 크면 된다라는 의미지. 근데 이 2차 방정식 보니까 이렇게 완전 제곱식으로 표현할 수 있었어. 그리고 마이너스 a제곱 튀어나와야 되니까 이거 사라지고 이렇게만 남겠지. 그러니까 대충 가운데 축이 뭔지 알기 위해서 체크를 이렇게 한 거야. 그럼 이거 그림을 그려야 돼. 이런 문제 항상 어떻게 했냐면 요 사이에 이 함수를 이렇게 그리고 2부터 6까지가 어디까지인지 이렇게 체크를 하고 여기서 최소값이 0보다 크기만 하면 나머지도 다 0보다 크다. 뭐 이런 식으로 했잖아. 그러면 2부터 6까지가 어딘지를 체크를 해야 돼. 근데 A 범위를 모르니까 어디가 최소값인지 확인을 못해. 어떻게 나누냐면 좀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지. 2부터 6이 여기잖아. 그럼 A가 될 수 있는 구간은 여기 세 구간이야. 그래서 우리 항상 이렇게 몇부터 몇까지 되어 있으면 그 A 값을 2보다 작을 때, 2랑 6 사이일 때, 6보다 클 때 이런 식으로 나눴잖아. 그래서 똑같이 27번도 이렇게 했었어. A가 0보다 작을 때, 0이랑 1 사이일 때, 1보다 클 때. 그럼 우리는 이거를 나누면 돼. 첫 번째, A가 2보다 작을 때. 그러면 축이 A잖아? 여기가 A야? 2보다 작으니까 2랑 6이 순서대로 이렇게 되어 있겠지? 축이 여기니까 여기서 꼭지점이고 그 다음에 2랑 6일 때는 양수여야 되니까 이렇게 올라가야 돼. 2랑 6일 때는 0보다 위에 있어야 돼. 그러니까 여기서 최소값은 2부터 6까지는 여기잖아, 여기. 얘가 0보다 크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럼 여기서 최소값은 뭐야? 2일 때지. F2가 0보다 크기만 하면 돼. 짜증나지? 그럼 이제 x에 2를 넣는 거야. 지금 내가 이 식을 fx라고 하는 거야. 2 넣으면 4 마이너스 4a a제곱 마이너스 a가 0보다 크다. a제곱 마이너스 5a 플러스 4가 0보다 크다니까 a 마이너스 1, a 마이너스 4가 0보다 커서 1보다 작고 4보다 크다가 나오겠지. 근데 얘는 a가 2보다 작을 때니까 요거랑 요거랑 합쳐준 애는 요거만 남겠지. 요게 최종근이겠지. 4보다 큰 거는 2보다 작다에 만족을 안 하니까 얘는 버리고 이것만 남겠지. 그 다음은 A가 2랑 6 사이일 때 그냥 간단해. 똑같이 꼭지점이 여긴데 2랑 6 사이니까 이렇게. 근데 2부터 6은 무조건 0보다 커야 되니까 그림을 이렇게 그려야 되는 거야. 0보다 크게. 여기서의 최소값은 몇이야? A일 때. FA가 0보다 크기만 하면 돼.
마찬가지로 2, 6 그리고 a가 6보다 크니까 오른쪽에 그려지겠지. 그럼 얘도 2랑 6에서는 0보다 커야 되니까 위로 그려주고 뭐 a일 때는 내려가도 되고 뭐 올라가도 되고 상관없어. 그럼 2랑 6일 때는 범위가 여기니까 그때 최소값은 6일 때의 함수값이겠지. 그래서 내가 뭐 이거 다 그려봐도 좋지만 나중 되면은 귀찮잖아. 그러니까 그냥 이 각각의 함수값을 다 넣으면 된다 했어. 2일 때가 0보다 크고 a일 때가 0보다 크고 6일 때가 0보다 크고 그냥 이거 하나씩만 적어도 식이 확실히 간단해지거든. 그래서 다 0보다 크다고 한 다음에 공통 범위를 찾으면 돼. a가 0보다 크다라고 하면은 a 집어넣으면 a제곱 마이너스 2a제곱 플러스 a제곱 마이너스 a가 0보다 크다. 사라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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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 a 넘어가면 a가 0보다 작다가 돼. 근데 이 두 번째 케이스는 a가 2랑 6 사이에 있을 때니까 0보다 작은 거 성립이 안 되지? 그러니까 얘는 그냥 해가 없는 거야. 두 번째 케이스는 만족할 수가 없는 거야. 이런 식으로 찾아나가. 그 다음 6보다 클 때는 다 집어넣어서 계산 그냥 해서 적어줄게. a제곱 마이너스 13a 플러스 36이 0보다 크다 나와. 6을 집어넣으면 x자리에. 그러면 a가 4보다 작고 a가 9보다 크다가 나오는데 요 범위랑 동시에 만족을 해야 되니까 이거는 버려야 되고 얘만 살아남는 거야. 자, 수직선 해보면 돼. 6보다 크고 9보다 큰 거는 9만 살아남지. 그러니까 결국엔 요거 두 개가 답인 거죠. 그러면 5번이네. a가 1보다 작거나 a가 9보다 크거나. 이거는 어려운 거 맞아? 이 정도 문제를 좀 가감 없이 풀 수 있으면 1등급 당연히 맞을 수 있는 그런 수준이야. 딱 난이도만 봤을 때. 그 다음에 43번. 이거? 자, 일단 43번에 첫 번째 식 한번 인수분해 해볼게. x-2, x-5가 0보다 작거나 같다. 이부터 5까지 이렇게 됐네. 그 다음에 못 푼 건 아마 두 번째 거기 때문이겠지? 절대값이 있으니까 이런 애들은 두 개로 나누는 거였어. 일단은 내가 이거는 그냥 이렇게 x제곱 마이너스 4에다가 3x 마이너스 4x 이런 식으로 하라고 했었잖아. 근데 얘도 범위가 중요해서 꼭 이렇게 나눠줘야 돼.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안에 있는 애가 양수일 때는 절대값이 빼고 그냥 그대로 나오고 안에 있는 애가 음수일 때는 마이너스를 달고 나온다라는 걸 합치면 이 식이 되는 거거든. 근데 그건 범위를 신경 안 쓰고 쓸 때 그냥 저 식을 쓰는 거고 지금 범위를 신경 써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줘야 돼. 두 번째 식은 만약에 x제곱 마이너스 4가 양수라면 저 절대값 안에 있는 애가 양수라면 그냥 그대로 나온다. 그대로 나온다는 거는 절대값 그냥 제거하면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요 파트를 말하는 거겠지. 이거 적은 거지. 그 다음에 만약 절대값 안에 있는 애가 음수라면 마이너스를 달고 나온다. 그럼 x제곱 마이너스 4가 이렇게 마이너스를 달고 나오는 거야. 그렇다고 하면 마이너스를 양변에 붙이면 이렇게 변하겠지? 얘가 결국 요 식이야. 그러니까 이 식이랑 이 식이랑 합쳐놓은 게 요 식이야. 이렇게 되겠지. 근데 만약에 요거랑 요것만 계산하면은 그냥 요거에 대한 범위만 나오잖아. 근데 얘네들의 전제 조건이 각각 요거랑 말이야. 이거를 두 개를 빼버리면은 또 답이 다르게 나오니까 둘 다 체크를 해줘야 돼. 어렵지 않아. 일단 x제곱이 4보다 클 때는 그 제곱 푸는 것도 절대값처럼 똑같이 하면 되는데 루트 씌우면 되지. x는 2보다 크거나
다음에 밑에 거 풀어. 요거 풀어볼게. x제곱 마이너스 3x 마이너스 4가 0보다 작으니까 x 마사 x 풀 1이 0보다 작은 거고 마일부터 4까지가 나올 거야. 그럼 아마 요것들만 계산해서 답이 다르게 나왔을 수 있어. 지금 이 첫 번째 경우에서 2보다 크고 마이보다 작을 때 마일부터 4까지가 해인 거니까 이거 두 개의 공통 범위를 찾아줘야 돼. 보다 크고 y보다 작을 때 마 1부터 4까지니까 여기가 해겠지. 그래서 이 1번의 해는 2부터 4까지가 되는 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도 풀면은 x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4가 0보다 크다가 나오니까 요거 풀면은 x가 마사보다 작고 1보다 크다 이렇게 나와. 인수분해 하면은 그럼 요거랑 요거랑 공통범위를 찾아야 돼. 마사보다 작고 1보다 크고 근데 마 2부터 2까지. 애초에 이 범위에서만 요식을 쓸 수가 있으니까 공통범위를 찾아야 돼. 둘 중에 하나 만족하는 거 아니고 둘 다 만족을 해야 돼. 요거일 때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니까 절대값이. 그럼 요거의 해는 1부터 2까지겠지? 분모도 잘 확인해줘야 되고. 그러면 이제 지금 연립부등식이니까 결국에는 이 첫 번째 그 범위랑 두 번째 범위랑 공통 범위를 찾으면 돼. 근데 두 번째 범위는 케이스를 두 개로 나눠서 두 개로 쪼개졌어. 그럼 얘네 둘이 또 하나로 합쳐줘야 돼. 둘 다 만족하는 거. 1부터 2까지. 그다음에 2부터 4까지. 이 하나는 등호가 없고 하나는 등호가 있네. 근데 얘는 둘 다 만족하는 게 아니라 둘 중에 하나 만족해도 되지? 얘는 두 번째 식은 이 1번 경우일 때도 근이 있는 거고 2번 경우일 때도 근이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공통 범위가 아니라 둘 다 만족하는 거. 그러니까 그냥 둘이 합치면 돼. 그럼 1부터 4까지가 나오겠지. 아 지금 얘랑 이제 공통 범위를 찾아주면은 연립부등식의 해가 되는 거죠. 1부터 4까지, 2부터 5까지. 여기는 2부터 4까지. 답은 2, 3, 4 요렇게니까 9개네. 이것도 절대값의 양수 음수로 나눠버려가지고 계산이 좀 많이 나와. 자, 이제 하고 나중에 써먹으세요. 48번. 요거는 좀 거꾸로 봐야 돼. 지금 두 개의 부등식이 있는데 A, B, C, D가 있어서 어떻게 인수분해를 할지 모르겠어. 그렇잖아. 그러면 오히려 해를 먼저 그림을 그려봐야 돼.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저런 식으로 나올까를 생각하면 되거든. 지금 보면 해가 1부터 2까지에 4가 해래. 그러니까 1 이거 엄청 간단해. 1부터 2까지 에다가 딱 4만 해인 거야. 그치? 그러면 생각해야 돼. 첫 번째 식이랑 두 번째 식 둘 다 최고차항이 양수잖아. 그러면 이 부등호가 큰 거 작은 거 그대로 그냥 가는 거지. 크면은 어떤 거보다 크고 어떤 거보다 작고. 그러니까 생긴 게 뭔가 이런 형태일 거고, 작으면은 이렇게 사이값 형태일 거란 말이야. 근데 최고차항이 양수니까 그냥 꼴 필요 없고 그냥 그대로 이렇게 생긴 거야. 그러면 얘네 둘을 조합해서 이렇게 근이 나오게 해야 돼. 그럼 어떻게 돼야 되겠어? 이렇게 돼야지.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그러면 이 사이값이 이렇게 되면 돼. 그럼 공통 부분이 여기면서 여기만 딱 해가 되겠지.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스스로 생각할 수 있어야 돼. 이런 모양을 조합해 나가면 어떻게 이 그림이 될까? 그러면 답은 이거밖에 없어. 이거랑
이거에다가 이거 이렇게 되는 거겠지. 1부터 4까지 해가 있는 애랑 2보다 작고 4보다 큰 애가 있는 애랑 이해되지? 그럼 이제 얘네 둘을 해로 가진다고 하면 A, B, C, D 다 구할 수 있잖아. 일단 A, B는 얘네가 해야 되니까 인수분해하면 이런 식으로 생겨야 돼. C, D는 이 1, 4가 해야 되니까 인수분해하면 이런 식으로 생겨야 돼. 그러면 A는 마이너스 6, B는 8, C는 마이너스 5, D는 4 이렇게. 아시겠지? 그래서 다 더하면 1. 답은 1번. 됐어? 할 수 있겠지? 이런 거는 이제 먼저 그림을 그리고 어떻게 생길까를 역으로 생각해보는 그런 문제야. 그 다음에 50번. 이것도 진짜 어렵지 않아. 일단 두 개 인수분해 해봤어. 다 인수분해 되지? 얘 A, B고 B, C니까 둘 다 마이너스 붙이고 마이너스 붙이면 가운데 이게 나오겠지? 그러니까 인수분해가 각각 x-a, x-b가 0보다 크다. x-b, x-c가 0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지? 그러면 원래였으면 그냥 부등호가 없었으면 A랑 B에 대한 그런 대소관계에 대한 정보가 없으니까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몰라서 나눴을 거야. 근데 얘는 문제에서 줬어. 아주 친절하게. 그래도 쉬운 문제야. A랑 B랑 C 순서래. 그러면 지금 크단데 B가 더 크니까 X는 B보다 크고 X는 A보다 작다를 이렇게 바로 확실하게 적을 수 있지. 그치? 그 다음에 얘도 크단데 B랑 C랑 비교해서 C가 더 크대. 그러니까 X는 C보다 크고 B보다 작다. 근데 이렇게 확실하게 적을 수가 있어. 그래서 어려운 게 아니야. 그치? 그럼 이제 얘네 그림 그려보자. 지금 연립방정식이잖아. 연립부등식이잖아. 그러니까 얘네 둘을 동시에 만족하는 걸 찾으면 돼. 그럼 A, B, C 순으로 부등호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순서대로 이렇게 커져야 되고 A보다 작고 B보다 크고 이게 첫 번째 부등식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C보다 크고 B보다 작다. 이게 두 번째 부등식이지. 그럼 이거 이 높이 다른 거 둘 다 만족하는 영역 어디야? 여기랑 여기랑 여기지. 둘 다 만족하는 거. 연립부등식이니까 둘 다 만족해야 되잖아. 그럼 해는 A보다 작고 C보다 크다가 해일 거야. 그러면 A가 마상 C가 2인 거네. 그럼 다 했지? 그럼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C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2가 0보다 작다를 구하면 되니까 요거고 그러면 마이부터 1까지 요게 해가 되겠지. 그래서 답은 3번 마이부터 마이까지. 그치? 그 다음에 55번. 자, 그럼 얘도 사실 지금 인수분해는 다 했지만 이거 생각하는 게 힘들 것 같아서 아까 효기 했던 거네. 요거는 이 정수 x 때문에 그래. 이거 누가 했지? 그래. 2번이라고 해서 그래. 응. 그치? 지금 어차피 인수분해 했을 테니까 그냥 그림 먼저 그리면 2부터 4까지가 첫 번째에서 나온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1보다 작고 K보다 크다 나왔을 거야. 그럼 1보다 작고 지금 여기서는 존재하지 않아야 된다 했으니까 아마 뭐 여기다가 K를 뭐 했겠지. 그치? 그래서 4가 뭐 K보다 커야 되고 둘이 같아도 된다 뭐 이렇게 했을 거야. 근데 지금 보면은 이걸 만족하는 실수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 근이 없다라는 게 아니라
정수가 존재하지 않는 거잖아. 근데 지금 둘 다 빵꾸가 뚫려 있어. 그러면 만약에 K가 3이어도 3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여기가 3이야. 3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K가 여기 있다고 쳐볼게. 이렇게 하더라도 K가 3보다 크면은 뭐 3.1 같은 거 생각하면 돼. 그럼 3.1이랑 4 사이에 이렇게 색칠은 되니까 뭔가 해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요 사이에 만족하는 정수는 없지. 3.1보다 크고 4보다 작은 정수가 아예 없어. 구멍도 요 사이에도 구멍이 뚫려 있으니까. 그러니까 K는 3이랑 같아도 상관없고 얘보다 크면 되는 거야. 3이랑 딱 같아도 어차피 3의 등호가 안 들어가니까 3이랑 4 사이가 해가 될 텐데 이 사이에도 정수는 없어. 그러니까 정수인 그는 없다가 만족이 되는 거지. 그래서 얘는 충분히 알고 있음에도 2번이 선지로 나오면 매력적인 오답이라 무조건 다들 틀릴 거야. 그냥 만족하는 실수가 없는 건지, 만족하는 정수가 없는 건지, 아니면 뭐 자연수가 없는 건지 이런 거를 잘 체크를 해야 돼. 그거에 따라서 하나씩 답이 조금이라도 바뀔 수가 있으니까. 만약에 실수가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했으면 2번이 맞아. 정수니까 1번이에요. 다음에 마지막 61번. 자, 그럼 얘도 인수분해 한거 먼저 적어볼게. 다들 인수분해는 어렵지 않겠을 거야. 밑에 것도 마오랑 A랑 하면 되고 2랑 1이랑 하면 X자로 하면은 2A-5 나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인수분해를 하면은 X가 2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인수분해가 이렇게 되니까 뭐지? 이렇게 되니까 2분의 5랑 마이너스 A가 나오는데 A에 대한 정보가 아무것도 없어. 정수라는 거밖에 없으니까 사이값인 건 아는데 2분의 5부터 y까지인지 y부터 2분의 5까지인지를 몰라. 그럼 어쩔 수 없이 나눌 수밖에 없지. 이럴 때 두 개 나눠서 해야지. 그럼 두 개, 그냥 어차피 두 가지밖에 없잖아. 둘 다 해보면 돼. 지금 여기 보면 만족하는 정수가 두 개뿐이래. 일단은 수직선을 그려야지. 1보다 작고 2보다 크다. 그럼 내가 첫 번째 경우를 먼저 해보자. 마이너스 A부터 2분의 5까지래. 내가 이 첫 번째 경우를 빨간색으로 체크를 해볼게. 2분의 5는 일단 확실한 거 먼저 체크하자. 2분의 5는 2분의 4보다 크니까 여기쯤일 거야. 여기를 2분의 5라고 할게. 그 다음에 마이너스 A 위치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마이너스 A는 여기인지 뭐 여기인지 아무것도 몰라. 근데 문제에서 힌트가 만족하는 정수가 두 개래. 그러면 우선은 A가 여기이면은 마이너스 A가 여기라고 치면 이렇게 했을 때 색칠되는 부분이 여기밖에 없잖아. 근데 2랑 2분의 5 사이에 만족한 정수 있어? 하나도 없어. 2랑 2.5잖아. 이 사이에 만족한 정수 아무것도 없지? 그러니까 뭔가가 해가 있으려면 마이너스 A는 무조건 여기여야 돼. 그러니까 내가 A의 범위는 모르지만 어쨌든 만족하는 정수 두 개 있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근이 생겨야 돼. 여기서 생기는 건 뭔가 공통 부분이 있지만 아까 그 문제처럼 근이 아무것도 없어. 이 사이에 만족하는 정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일단은 첫 번째 그림이 이렇게 생겨야 돼. 여기서부터는 이전에 했던 거랑 똑같아. 요 사이에 만족하는 정수가 두 개다? 그럼 그게 뭔지 찍어. 1은 포함이 안 되어 있으니까 0이랑 마이너스 1이겠지. 그치? 그럼 마이너스 A라는 애는 뭐랑 뭐 사이여야 돼? 마일이랑 마2 사이 값이면 돼. 항상 했던 거. 뭐 정수 몇 개 만족한다 할 때. 그러면 이렇게 항상 썼었고 그 다음에 등호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따졌었어. 지금 여기는 동그라미 이렇게. 그러면 마이너스 A가 마일이랑 같아도 돼? 될까 안 될까? 안 되지 얘들아. 이 사이에 근이 두 개가 있어야 되잖아. 0이랑 마일이 근이어야 돼. 근데 만약에 마이너스 A가 마일이라고 쳐봐. 그러면 마이너스 A는 구멍이 뚫려 있잖아. 마이너스 1을 포함 안 하겠지.
그럼 여기 사이에 근이 0 하나밖에 없어지잖아. 만약에 이게 마일이랑 똑같아져. 이거 헷갈리지? 분모 항상 헷갈리잖아. 그래서 잘 생각해야 돼. 그래서 같으면 안 되고 마이너스 2랑 같아도 되는지 생각해봐. 만약에 a 마이너스 a가 마이너스 2라면 요 좌표가 마이너스 2라면 그럼 어차피 마이너스 2에 구멍 뚫려 있으니까 포함 안 해. 그럼 이 사이에 만족한 정수 마일의 0 이렇게 두 개 맞아. 그러니까 여기는 분모가 있어도 돼. 많이 연습해야 돼. 근데 일단 a가 가운데 있어야 되니까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 마이너스 곱하면 부등호 바뀌니까 1이 여기로 오는 거고 2가 여기로 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이거는 1번일 때. 이런 식으로 넘어가면서 하는 거야. 자, 그럼 2번일 때. 2번은 2분의 5부터 마이너스 a까지래. 그러면 뭐 하나밖에 없네. 이거는 a의 범위는 신경 쓸 필요도 없고 그냥 2분의 5부터 한 여기까지 라고 칠게. 그럼 똑같아. 요 사이에 만족할 수 있는 정수가 뭐가 있는지 생각해 볼 거야. 2분의 5는 2.5잖아. 그럼 얘보다 큰 거 3이랑 4 정도가 있겠지. 그 다음에 어떻게? 마이너스 a는 4랑 5 사이에 위치를 해야지 딱 안에 3, 4가 뭐 근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4부터 5까지가 근이겠지? 그럼 이제 또 마음속으로 생각해봐. 어디에 등호가 들어가도 될까? 각각 뭐 될까 안 될까를 지금 한번 생각해봐. 얘는 얘랑 붙어도 될지, 얘랑 붙어도 될지. 준비가 이해돼? 사랑 5 중에 어디에 등호가 있었대? 뭐라고? 뭐라고 다야? 아니 둘이 동시에 4, 5 어디 있어도 되지? 등호요. 그치 5에 있어도 되지. 만약에 마이너스 a가 4 이게 너무 헷갈리면은 그냥 그림 자체를 이렇게 그려봐. 내가 4가 돼도 되는지가 궁금해. 그럼 애초에 2분의 5부터 4까지 그냥 이렇게 그리는 거야. 마 a가 4라고 치고 한번 그려봐. 그럼 이 사이에 정수 두 개가 있는지를 체크를 하는 거야. 얘 2.5니까 요 사이에 3밖에 안 되네. 왜냐면 4에 두 구멍 뚫려 있으니까. 그럼 4일 때 안 되네 하고 그냥 차분하게 너무 헷갈리면은 그냥 그림 다시 그려가지고 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고 체크해. 근데 만약에 이 자리가 5면은 안에 만족하는 게 3, 4 두 개니까 되네. 그러니까 5는 되구나 이렇게 하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 가운데는 a여야 되니까 양변에 마이너스를 곱해. 그러면 순서 바뀌어야 되지. 마 5부터 마 4까지. 이 등호는 이 순서 바뀌는 얘를 따라가는 거야 이렇게. 여기에 등호가 있는 거야. 똑같이 쓰면 안 돼 이렇게. 마 5부터 마 4까지. 그래서 이렇게 되겠네. 근이 두 개. 근데 만족하는 정수래 정수. 그럼 1이랑 2 사이의 정수는 2의 등호가 있으니까 2밖에 없고 여기 사이에 만족하는 정수는 마오랑 마소 사이인데 여기만 등호가 있으니까 마오밖에 없네. 그럼 근이 두 개인데 마오랑 2겠네. 두 개 곱하면 마 10. 답은 2번. 나머지는 좀 괜찮아? 1362번부터 했어 이거 무슨? 안 했지. 왠지 여기 질문 안 했을 리가 없는데. 그럼 일단 이거는 지금까지 여기까지 했으니까 좀 지식이 다시 좀 쌓였을 거야. 한번 다시 또 풀어보고 클리닉 시간에 또 안 되면 다시 또 질문해. 일단 우리 오늘 활용은 유형 27이 활용이거든? 이거는 한번 뜰게. 이건 나중에 최종 기출할 때만 부창 기출 풀 때 풀고 어차피 개념 자체는 완전 똑같고 새로운 거 없거든. 그냥 너네 직접 식을 써야 하는 것뿐이야. 그래서 이거는 일단 패스할게. 풀 수 있으면 푸는 건 좋죠. 그리고 1376 이거 딱 한 개만 풀고 쉬는 시간 갖자. 일단 33
여기가 각각 마이랑 3이니까 마 여기 답이겠지. 그래서 2번. 사실 요거는 그냥 이전에 다 했던 건데 부등호가 있다고 뭐 부등식으로 분별돼서 이거 유형이 된 것 같아. 요거 그냥 가볍게 풀면 돼. 나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쉽시다. 50분이니까. 나 오늘 제 2차 부등식 끝내는 게 목표긴 하거든? 근데 이제 진짜 이러지 못해서 경우에서 우리 해야 돼. 학교에서 이제 경우에서 나갔지? 조합하고 있어요. 조합하고 있어? 규빈이는 어디 하고 있어? 경우에서 들어갔어? 아직 직전이. 아니 안 들어갔어? 나도 수업을 빨리 해야 돼. 자, 1379번. 이것도 사실 했어도 돼. 아까 푼 1372번이랑 완전히 똑같은데 식이 두 개가 된 것뿐이야. 첫 번째는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고 라고 했으니까 바로 서로 다른이라는 말이 있으면 두 개인 거지. 요 식에서 판별식이 0보다 크다 하나 하면 되고, 그 다음에 2차 두 번째에서 얘는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는데 실근이 없다는 거니까 뭔데? 그냥 0보다 작다. 요 식에서. 그러면 총 부등호가 두 개가 나올 거고 그 부등호 두 개를 연립 부등식 하면 된다라는 문제니까 그냥 가볍게 풀면 돼. 이거는 여기 파트 다시 오고. 그 다음에 1385번. 이것도 마찬가지로 두 개 나눠 풀면 되는데 이렇게 일자로 쭉 나열되어 있는 식은 하나하나 보라고 했잖아. 이렇게 한 번, 이렇게 한 번. 그럼 첫 번째 식은 다 오른쪽으로 옮겨볼게. x제곱 플러스 a 플러스 3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은 다 오른쪽으로 얘도 옮겨보면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마이너스 a는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냥 한쪽으로 옮기기만 한 거야. 근데 얘는 이거 두 개씩을 연립해서 해를 찾아라 이게 아니라 문제에서 이렇게 적혀있지. 모든 실수 x에서 이 식이 성립한대. 잘 읽어야 돼. 그냥 해를 찾는 게 아니라 모든 실수에서 성립한대. 그럼 우리 이번 시즌에 저번 시간에 배웠던 그 내용이지. 그러니까 그냥 여기서 이렇게 0보다 클 때 근을 찾아라 라고 하면은 여기서는 뭐 여기가 1이랑 3이라고 하면 1보다 작고 3보다 큰 범위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한번 하잖아. 근데 얘는 그런 걸 묻는 게 아니라 모든 실수에서 만족을 해야 된대. 그럼 이 2차 방정식이 어떻게 생겨야 돼? 하 x축 위로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야 된다는 거야. 이미 문제에서 모든 실수에서 만족한다 했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그냥 해를 찾는 게 아니라 판별식을 적어줘야 돼. 앞에서 했던 거. 얘가 항상 0보다 커야 돼. 근데 최고차이 양수야. 그럼 그림이 이렇게 x축이랑 딱 만나거나 안 만나거나. 그럼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 이걸 첫 번째 식에서 써주면 되고,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항상 만족하니까 얘는 그림이 0보다 크게 이렇게 둥두개 그려줘야지. 그러니까 d가 0보다 작다. 두 번째 식에선 이걸 쓰면 돼. 그래서 얘는 두 개 판별식을 쓴 그 해를 연립해서 구하면 되는 거겠지? 각자 판별식 해서 구해보세요. 오늘 이렇게 좀 계산을 남겨줄게. 그리고 또 다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질문 받아줄 테니까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 풀어봐. 여기에 제일 중요한데 다음 유형 31번 보면은 지금까지는 그냥 뭐 근이 서로 다른 두 근이고 뭐 모든 실수에서 2차 방정식이 0보다 커야 되고 아니면 항상 작아야 되고 막 이렇게만 했지 실제로 그 근의 부호에 대해서 설명해 준 적은 없거든. 근데 이런 식으로도 자주 나오는데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이 2차 부등식의 두 근이 모두 양수일 때 아니면 또 모두 음수일 때 아니면 서로 다른 부호일 때 막 이런 식으로 나와. 그럼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두 근이 모두 양수라는 거는 그림이 이런 식으로 그려져 있을 때 여기가 0이잖아. 근데 근이 양수라는 거는 오른쪽에 극점이 두 개가 있다는 소리야. 이렇게 여기를 근을 알파 여기를 베타라고 하잖아. 근이 그냥 오른쪽에 있다는 소리야. 별거 없어 그림은. 그럼 얘를 어떻게 표현을 하냐. 두 근이 모두 양수이다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너네는 이거 세 개를 적어야 돼. 첫
번째는 외워야 돼. 각각 이 워딩이 나올 때 뭘 적어야 하는지 기억해야 돼. 하나만 외우면 나머지 그냥 다 반대반대라 어렵지 않아. 일단 두 근이라는 말이 있잖아. 두 근. 그러니까 D는 0보다 크거나 같다야. 왜 같다가 있냐면 서로 다른이라는 말이 없으면 같다를 추가하면 돼. 서로 다른이 있었으면 0보다 크다라고 하면 되고 그냥 두 근이라고 하면 중근도 포함하는 거야. 그리고 양수라고 했으니까 우리 보통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하지. 그럼 이 알파랑 베타 더한 것도 양수, 곱한 것도 양수 이렇게 써주는 거야. 문제에서 어떤 부등식, 2차 방정식이 있을 거야. 여기서 근각에서 관계해서 두 개 근 더한 게 양수, 곱한 게 양수 이렇게 써주면 돼. 이렇게 총 3개씩 쓰면은 부등식이 3개니까 이 3개를 연립하면 그 최종 답이 되는 거겠지? 그 연립하는 것만 부등식 범위고 나머지는 그냥 다 원래 방정식에서 했던 거야. 마찬가지로 음수일 때도 두 근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 근데 음수니까 더한 것도 음수. 그 대신 곱한 거는 양수로 적어줘야지. 다음에 두 근이 서로 다른 부호이면 얘도 마찬가지로 분면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것도 해줘야지. 근데 더했을 때 양수인지 음수인지 몰라. 왜냐면 뭐 하나가 2고 하나가 마3 이런 건데 3이랑 마1일 수도 있는 거고 얘는 더했을 때 마1, 얘는 더했을 때 1이잖아. 그러니까 더했을 때 부호는 확정이 아니야. 그 대신 곱했을 때 부호는 확정이지. 서로 부호가 다르면 무조건 곱했을 때 음수기 때문에 이것만 확정이고. 그리고 이건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서로 부호가 다르면 그림이 어떻게 생겨야 되냐면 하나 알파는 0보다 작은 곳에 베타는 0보다 큰 곳에 이렇게 근이 되어야 돼. 얘네 둘을 근으로 가지는 2차 방정식은 이렇게 생겼을 거란 말이야. 그럼 0에서의 함수값은 무조건 음수야. F0. 이거 그림만 그려보면 알 수 있어. 0에서의 함수값은. 왜냐면 알파랑 베타 이렇게 진하게 그림을 그려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음수가 될 수밖에 없다. 알파 베타가 0보다 작거나 아니면 F0이 0보다 작다. 를 쓰는 거. 이렇게 세 가지 방법 꼭 외워줘야 합니다. 그럼 이거 적용해서 1388번. 자, 이렇게 2차 방정식을 줄 거야. 근데 이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양수의 실근을 갖도록 하는 범위가 A부터 B까지래. 그럼 우리 딱 3개 쓰면 돼. 머릿속으로 기억해야 돼. 첫 번째, 서로 다른 두 실근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D가 일단 짝수차니까 4분의 B라 하고 얘가 서로 다른 두 실근이니까 0보다 크다. 서로 다른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틈없이. 이거 제가 한번 해주고 n-1의 세고 마이너스 AC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또 뭐 기억하면 있어? 두 번째, 서로 다른 두 실근인의 양수래. 그럼 알파 플러스 베타가 양수여야 돼. 그러니까 근각의 공식 마이너스 A분의 B. 그러면 요거네. 요게 양수다.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그럼 2m은 2보다 크다니까 m은 1보다 크다. 아, 이게 두 번째 근. 세 번째, 딱 세 개 기억하면 돼. 알파 베타. 근 두 개 곱한 게 양수다. 그러면 뭐야? A분의 C니까 마n제곱 플러스 3n 마이너스 2가 양수다. 귀찮겠지만 그냥 이렇게 각각 천천히 풀면 돼. 이게 세 번째. 우리 요 단어는 부등식 파트니까 서로 연립하면 됩니다. 이 세 개를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를 최종 답안으로 쓰면 돼. 정말 세 개니까 헷갈리니까 그림 그려줘야지. 1, 2, 2분의 3, 2라고 하면은 1보다 큰 범위 요거. 그 다음에 1보다 작고 2분의 3보다 큰 범위 이거.
답은 2분의 3부터 2까지. 그래서 2분의 3이 A, B가 2. 그래서 두 개 곱하면 답은 3이야. 그런 거 아니야 여기는? 앞에보다는 쉬워. 그다음에 이것도 한 번만 대충 알려주면은 얘는 아까랑 다르게 문제를 못 풀 거야. 왜냐면 두 실근이 양의 실수다라는 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적어도 하나는 양의 실수가 되도록 해. 그러면 어떤 경우야? 적어도 하나가 양의 실수라는 거는 알파 베타가 있을 때 하나라도 양수면 된다는 거잖아. 그럼 경우가 뭐뭐 있어? 양수여도 적어도 하나가 양수인 거고, 음수여도 적어도 하나 양수인 거고, 양수여도 적어도 하나 양수인 거야. 그러면 안 되는 경우는 음수일 때밖에 없지. 그러니까 총 알파 베타의 부호 조합은 4가지가 있어. 경우에서 배우면 조금 더 자세하게 할 수 있는데 4가지가 있는데 적어도 하나가 양수라는 거는 이 3개의 케이스를 말하는 거야. 그치? 그러면 이 3개의 케이스를 다 구하기가 힘들어. 아까 말했다시피 이거는 이 첫 번째 케이스는 알파 베타 둘 다 양수인 경우, 그럼 아까 이거 했던 거 3개 다 해야 되고, 풀마인 경우, 그럼 이거 세 번째 경우지? 서로 부호가 다른 경우, 그럼 그것도 계산을 해야 되고 힘들잖아. 그러니까 얘는 반대로 그냥 음수일 때를 먼저 계산하는 거야. 그리고 최종적으로 나온 답안을 역으로 트는 거야. 무슨 느낌인지가? 얘도 마찬가지로 2분의 3부터 2까지가 해로 나왔잖아. 얘는 뭐였어? 두 근이 양수일 때가 문제의 전제 조건이었어. 근데 만약에 이거를 틀어버려. 2분의 3보다 m이 작고 2보다 m이 2보다 크다 라고 해버리면은 둘 다 양수니까 이것만 빼고 나머지 다가 되는 거거든. 이렇게 반대로 틀어버리면 풀마, 마풀, 마마 이 3가지가 여기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야. 뭔지 알겠지? 그러니까 얘도 내가 이 3가지를 알고 싶으면 그냥 마일 때를 먼저 구해서 최종적으로 나온 답안을 반대로 틀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 풀 때는 두 실근이 음수일 때를 기준으로 풀면 돼. 그러니까 이런 사건을 여사건이라고 해. 여사건이 뭐냐면 내가 구하고 싶은 그 특정 사건을 역으로 꺾는 거야. 그래서 전체 경우의 수에서 그 반대되는 경우의 수를 빼서 내가 원래 구하고 싶은 걸 찾는 걸 여사건이라 하는데, 경우의 수 배울 때 더 자세히 배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요것만 딱 챙기면 되지. 알파 플러스 베타가 음수. 여기서는 둘 다 음수가 아니라 0일 때도 포함해도 돼. 왜냐면 하나는 양의 실수니까 0이 돼도 상관없어. 그러니까 양수만 아니면 돼. 그러니까 더해서 0이 돼도 돼. 그 다음에 곱했을 때 양수. 그 다음에 D가 서로 다르지라는 말이 없지. 그러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 결국엔 너네가 이거 3개 다 계산해서 이런 식으로 최종 해를 찾으면 되고, 그거를 역으로 틀면 그게 답이 된다는 거야. 3개 찾으면 됩니다. 1번, 2번, 3번 다 계산하면 돼.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나올 때가 있어. 음수인 근의 절대값이 양수인 근의 절대값보다 크기가 크다. 예를 들어 이런 거지. 음수는 항상 양수보다 작아. 근데 절대값이 더 크다는 거는 이런 거야. 마삼에다 절대값 붙인 게 2보다 크잖아. 실제 값은 마삼이 더 작지만 절대값을 붙이면 부호를 떼고 보는 거니까 그냥 절대적인 크기만 보는 거란 말이야. 이런 경우를 말하는 거야. 그럼 그럴 때는 일단은 두 개 부호가 다르잖아. 하나 양근 하나 은근이니까 무조건 두 개 곱했을 때 음수. 이걸 꼭 적어주고, 얘도 양근 은근이니까 무조건 알파 베타 곱했을 때 음수인 걸 적어주고 나머지는 생각을 해볼 거야. 그럼 얘는 둘이 더했을 때 양수인지 음수인지 이제 확실하게 알 수가 있어. 왜냐면 절대값이 얘가 더 크네. 그럼 당연히 절대적인 크기가 얘가 더 큰 거니까 그냥 값끼리 더하면 음수가 나올 거야. 그러니까 얘는 그냥 더하면 음수가 나와. 음수인 근의 절대값이 더 크면은 그 부호를 뗐을 때 크기가 더 큰 거니까 부호 붙이고 더하면 음수가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음수인 근의 절대값이 양수인 근의 절대값보다 작대. 그러면 이런 느낌인 거지. 절대값을 붙여도 양수가 더 크다. 그럼 그냥 각각 더했을 때 당연히 양수가 나오겠지. 더했을 때 양수가 나온다. 그 다음에 절대값이 같대. 부호가 달라. 그러면 그냥 뭐 마이랑 2 같은 거 말하는 거지. 절대값 같으면. 그럼 그냥 각각 더했을 때 0이 나오겠지. 이거를 또 생각해주면 돼.
54번도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야. 일단 서로 다른 부호의 두 실근을 갖는데, 그러니까 일단 D가 0보다 크다 무조건 해줘야겠지. 서로 다르니까. 그 다음에 양수인근의 절대값이 음수인근의 절대값보다 크대. 그럼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니까 곱했을 때 음수가 나와야 돼. 그 다음에 양수의 근이 음수인 근보다 절대값이 크니까 더했을 때는 양수가 나와요. 쟤도 마찬가지로 이거 세 가지 다 쓴 다음에 공통 범위를 찾으면 끝입니다. 됐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가 세 가지 적은 것처럼 너네 1395번도 이렇게 세 가지만 적어봐. 그런 조건 세 가지만 적어봐. 얘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하지? 쟤도 마찬가지로 서로 다른 실근이니까 0보다 크다 나오겠고, 부호가 다르니까 0보다 작다, 알파벳도 0보다 작다 되겠고, 이번에 음수인근이 양수인근보다 절대값이 크대. 그럼 마3이랑 2 같은 거니까 더했을 때 음수. 이렇게 세 개 조건 지키면 되겠지. 어렵죠? 마지막도 얘도 두 실근이래. 근데 얘는 서로 다른이라는 말이 없네. 그러니까 D는 0보다 크거나 같다 로 해줘야겠지. 그 다음에 얘는 절대값이 같대. 그러면 부호가 다르니까 일단 알파벳가 0보다 작다는 해주는데 절대값이 같으니까 더했을 때 0이 되겠지. 요거만 줘. 이번에는 아까는 그 두 근이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일 때 뭐 이렇게였지만 이제는 실제 숫자가 나올 거야. 1397번 보면은 실제 숫자 두 근이 모두 2보다 작을 때 이런 식으로 어떤 수보다 두 근이 뭐 작을 때, 클 때, 어떤 수랑 어떤 수 사이일 때 막 이런 식으로 나와. 그럼 어떻게 생각을 하면 되냐면 어렵잖아. 이것도 똑같아. 일단 두 근이니까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 똑같아. 두 근이니까 다 한 별씩 0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크거나 같다 해줘야 돼. 예를 들어 두 근이 모두 P보다 크대. 그럼 그림을 그려봐 한번. P가 여기야. 근데 두 근이 P보다 크대. 그러니까 알파 베타가 P보다 오른쪽에 있어야 돼. 이해돼? 근데 알파 베타가 근이니까 여기랑 여기에서 교점일 거야. 그럼 2차 방정식이 이렇게 그려질 거야. 그럼 어때? P에서의 함수값은 당연히 양수일 수밖에 없지. P에서의 함수값은 양수다. 이런 원리야. 그래서 이것도 외울 필요가 없고 그냥 그림만 그려보면 돼. 바로 적용해볼게. 1397번에 두 근이 모두 2보다 작대. 그러면 너네는 그림을 그리면 돼. 어떻게? 두 근이 2보다 작게 이렇게 일단 적어줘. 2보다 작게 두 근이 있게. 외우지 않아도 돼. 그 다음에 이게 두 근이니까 그림이 이렇게 그려줘야 돼. 근데 최고차항 항상 체크해줘야 돼. 지금 최고차항이 양수니까 아래로 블록으로 해주는 거지. 음수였으면 위로 블록으로 그려야 돼. 그럼 답이 달라져. 그러면 2일 때 함수값은 어때? 양수지. x축 위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f가 양수다를 풀어주면 되는 거야. 이게 이거야. 똑같아. 이게 이제 두 번째.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총 지켜야 될 조건이 세 가지가 있어. 아까 첫 번째 뭐야? 두 근이 있으니까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 그거 하나. 두 번째가 이거. FE는 0보다 크다. FP는 0보다 크다 이거. 그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 대칭축이 P보다 크다 작다라는 거야. 요거를 대칭축이라고 생각하면 돼. 지금 이렇게 적혀 있어서 너무 뭐
꼭지점이라고 하잖아. 꼭지점이 뭐 몇 컴마 몇 이렇게 되어 있잖아. 여기서 그 x 좌표가 대칭축의 x 값인 거야. 그러니까 그냥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서 x 값만 찾으면 그게 대칭축인 거지. 그러면 1397번에서 예시로 들면 자 1397번을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볼게. 너네 항상 완전 제곱식 힘들어하지만 뒤에 값을 몰라도 돼. 그냥 가운데만 바꾸면 돼. 어떻게 바꿔? x 마이너스 가운데 절반. 뒤에는 그냥 안 적어도 돼. 왜냐면 나는 꼭지점에 x 좌표만 알고 싶은 거야. 뒤에는 보통 a-4의 전체 제곱해서 빼주지. 그 다음에 2a 더해주고. 그럼 여기서의 꼭지점의 x 좌표는 a-4 어쩌고 되겠지. 난 이것만 알면 돼. 이게 대칭축의 x 좌표니까. 그럼 이게 이보다 크다.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서 적어줄게. 총 3개 봐야 돼. 첫 번째는 두근이라고 했으니까 0보다 크거나 같다. 서로 다른이란 말 없으니까. 얘는 또 짝수차니까 4분의 d가 0보다 크거나 같다 하면 되겠지. 그 다음에 두 번째 FE가 0보다 크다. 이거는 오른쪽에 이 그림을 꼭 그려놔. FE가 0보다 크다 하면서 왜 큰지. 알파 베타보다 2가 더 크니까 오른쪽에 그려줘야 되고, 그럼 이렇게 함수를 그려봤을 때 2일 때 함수 값이 양수일 수밖에 없다. 세 번째 대칭축이 2보다 크다. 대칭축도 요 초록색 이 x 좌표인데 이보다 크다 아니고 이보다 작다네. 이보다 작아야 돼. 왜냐면 알파 베타가 이보다 작으니까. 근데 여기서 대칭축이 뭐야? a-4네. a-4가 이보다 작다. 3번은 계산까지 해주면 a가 6보다 작다. 깐큰이 되는 거지. 너네가 1번, 2번 계산을 해서 그 3개의 공통된 부분을 최종 답안으로 적으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는 그림을 꼭 그려보셔야 합니다. 자, 이런 것도 이제 어떻게 그리는지만 보여줄게. 여기서 두 근의 알파 베타가 있대. 근데 이번에는 뭐 어떤 수보다 크다, 어떤 수보다 작다라는 게 아니고 이렇게 줬어. 알파가 마3이랑 마1 사이고 베타가 마1이랑 1 사이래. 그럼 그림이 어떻게 생겨야 돼? 일단 알파랑 베타를 이렇게 찍어. 그리고 최고차는 양수잖아. 그럼 아래로 올라오고 일단 그래. 항상 모든 건 그림을 그려야 돼. 이렇게. 그 다음에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을 추가해. 뭐라 했어? 알파는 마3이랑 마1 사이에 있고 베타는 마1이랑 1 사이에 있다. 이런 느낌이야. 그러면 2번 공식을 잘 활용을 해야 돼. 얘 같은 경우에는 대칭축을 뭔가 활용할 수가 없어. 대칭축이 몇보다 작다. 뭐 굳이 따지면 1보다 작고 마3보다 크다 이렇게 되겠지만 그거 사용하지 않고 얘는 그 2번 FE가 0보다 크다 이런 것처럼 활용하는 거야. 어떻게? 마3 넣었을 때 양수, 마1 넣었을 때 음수, 1 넣었을 때 양수. 이거 확실하단 말이야. 왜냐면 알파 베타가 딱 근이니까. 여기서 고점이니까 여기랑 여기에서 부호는 정해져 있어. 그러니까 얘는 딱 3개 보면 돼. F 마3이 양수, F 마1이 음수, F1이 양수. 이거 3개 풀어서 열린다. 양수, 음수, 양수. 너무 많이 안 해줄게. 자, 얘도 똑같아. 1404번은 3차 방정식이잖아. 지금까지 또 2차 방정식만 더 했거든. 3차 방정식은 앞에서 배운 대로 우리 여러 가지 방정식 파트, 그러니까 4단원에서 배웠거든. 항상 보자마자 조립제법 해주기로 했어. 그러니까 지금 이 1404번도 복잡하게 생겼지만 어떤 숫자를 넣었을 때 0이 되는 게 무조건 있어. 3차 방정식은. 그러니까 조립제법 안 되는 게 없을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돼. 시험 문제에서는. 그러니까 넣어보면서 뭐가 되는지 먼저 찾아봐야 되고 이건 스스로 능력을 키워야 돼. 몇을 넣었을 때 0이 되는지. 얘는 해보시면 2를 넣었을 때 됩니다. 내가 조건 찾을 때 뭐라고 했어? 상수에 약수들을 넣어보라 했지? 여기서 상수 뭐야?
마이너스 4잖아. 그럼 2로 묶을 수 있어. 요런 느낌이잖아. 얘의 약수들, 얘를 곡으로 표현할 수 있는 수들 뭐 있었고 2, 1, y, 뭐 k 플러스 2, 마이너스 k 플러스 2 뭐 이런 식으로 얘네들 중에 넣어보라는 거야. 그러니까 무작정 1, 2, 3, 4, 5, 6, 7, 8 이렇게 넣지 말고 상수의 약수들 중에 추려서 해보자는 거야. 뭐 이렇게 다 해보면은 2를 넣었을 때 조리조금 한게 0이 됩니다. 그럼 인수분해가 해보세요. 내가 얘를 px라고 했을 때 2로 조립해볼 테니까 x-2에다가 x제곱 마이너스 2px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돼. 조립조법 해보면 돼 그냥. 근데 문제에서 뭐래? 3차 방정식이니까 총 근이 3개가 있을 거야. 근데 한 근은 양수, 두 근은 음수래. 근데 이미 여기서 한 근을 찾았어. 2가 한 근이야. 그럼 이미 얘가 양수인 거네. 그럼 그냥 여기 뒤에서 나오는 두 근이 음수 라는 뜻이겠네. 그치? 그럼 여기서부터는 아까 배운 거 두 근이 음수면 내가 뭐하라 했어? 3개만 지키면 된다 했지. 일단 첫 번째 두 근이라고 했으니까 B가 0보다 크다. 얘는 4분의 D라고 해도 되겠네. 두 번째 두 근이 음수니까 2개 더한 게 음수다. 세 번째 두 근이 음수니까 곱한 게 양수다. 그래서 요 방정식만 활용해서 3개 해서 답 구하면 되죠. 아까랑 완전 똑같은데 아까는 그냥 애초에 2차 방정식만 주어져서 이렇게 3개를 썼다면 이번 문제는 3차 방정식으로 주어져서 조립제법을 한번 하고 이렇게 쪼개라 하는 문제니까 좀 더 오래 걸리겠지. 내용 자체는 똑같아. 이렇게 3개 구해서 답 찾으면 유형 35까지만 하자. 하나는 1407번. 자, 이번엔 4차 방정식이 나왔네. 우리 3차까지 하긴 했지만 4차는 보통 어렵잖아. 3차는 무조건 조립제법 해야 되지만 4차는 보통 x제곱을 치환을 해서 2차처럼 푸는 경우가 많아. 이렇게 4차 방정식이 있으면 3차는 없고 4차, 2차, 상수 뭐 이렇게만 되어 있을 거야. 그럼 x제곱이라는 애를 대문자 x로 치환해서 2차 방정식처럼 이렇게 푸는 거지. 그러면 이걸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 만약에 4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내실근을 가진다면 4차니까 당연히 근이 4개일 거란 말이야. 그러면 이렇게 치환을 해서 2차 방정식으로 만들었을 때 그 2차 방정식은 두 양의 실근을 가진다. 왜냐면 왜 양의 실근이냐면 지금 x제곱을 대문자 x라고 치환한 거잖아. 잘 이해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4차 방정식에서는 4차에서는 x 안에 들어가는 값이 근이야. 그냥 이 x 안에 들어가서 만족하는 게 4차 방정식에서는 근이야. 뭐 마일도 근일 수 있고 1도 근일 수 있고 총 뭐 근이 4개가 있을 거야. 예시로 들어볼게. 근이 뭐 마일 2, 3, 마일 1, 2 마일라고 쳐볼게. 이렇게 4개가 근이야. 근데 2차 방정식으로 바꿀 때는 x제곱을 대문자 x로 바꾸잖아. 그러니까 무조건 대문자 x는 양수가 될 수밖에 없어. 4차 방정식에서의 근을 제곱한 거잖아. 1이랑 4가 되겠지. 얘네 둘 다 제곱해도 1, 얘네 둘 다 제곱해도 4잖아. 그러니까 치환을 하면은 이 치환한의 x값은 양수일 수밖에 없어. 치환한의 x값은.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데 그게 양의 실근이라는 거야. 이건 좀 많이 심하는 파트가 맞아. 학교에서 이거 했어 안 했어? 아니지. 근데 또 나오면 나올 수도 있으니까 이런 거 기억을 해주세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에서 4차 방정식이 두 실근과 두 허근을 가지면은 2차 방정식은 서로 다른 부호의 두 실근을 가진대. 그러니까 총 근이 4개잖아? 근데 2개는 실근, 2개는 허근이래. 그럼 또 예시로 2개는 실근, 뭐 2랑 1이랑 마일 얘 2개는 실근이고 2개는 허근이래. 그럼 하나는 뭐 i, 하나 마이너스 i, 허근끼리는 켤레니까 이렇게 표현을 해볼게. 근 4개가 이렇게 돼 있을 수 있지. 실근 2개, 허근 2개. 그러면은 다 똑같이 2차에서 x제곱을 대문자 x로 치환한단 말이야. 그럼 각각 얘네들을 제곱해볼게. 일단 이거 2개 제곱하면 둘 다 1이야. 그럼 x한테는 대문자 x는 좀 양수겠지. 실근이 치환이 되면 무조건 양수야. 근데 이제
항정식이 서로 다른 내실근을 가진대. 그럼 1번, 2번 중에 1번 내용이지. 서로 다른 내실근을 가지면 2차 항정식은 서로 다른 두 양의 실근을 가진다라고 했지. 왜냐면 그 내실근이 다 제곱이 되니까 당연히 양수일 수밖에 없고. 두 번째 경우는 두 실근과 두 원근이면 제곱을 했을 때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일 테니까 2차 항정식의 두 근이 부호가 다를 수밖에 없고. 지금 얘는 첫 번째 경우인 거야. 그러니까 보자마자 이 2차 항정식의 두 근은 양수인 근이구나 라고 접근하면 돼. 그럼 여기서 똑같아. 지금 이 말을 보자마자 두 근이 양수라는 걸 알아냈잖아. 그럼 우리 두 근이 양수일 때 했던 거 세 가지 방식 따르면 돼. 첫 번째 뭐였어?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얘를 새로운 2차 방정식이라고 생각하고 똑같이 풀면 돼. 근데 서로 다른이라는 말이 있으니까 두는 없앨게. 두 번째, 두 근이 양수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0보다 크다. 두 근이 양수니까 알파 베타는 0보다 크다. 이거 세 개 만족하면 되지.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그냥 내용만 다를 뿐 근본은 똑같아. 제일 중요한 거는 두 근이 양수일 때, 음수일 때 뭐 세 가지를 지켜야 되는지. 이게 오늘 제일 중요해. 나머지는 문제 유형만 좀 다르지. 이거 유형 34번도 그렇고 다 결국에는 이 세 가지를 지키는 걸 찾는 거거든. 그러니까 요거 외워주고 그 다음에 하나 더 유형 33번. 어떤 근이 뭐보다 클 때, 어떤 근이 뭐보다 작을 때. 이것도 세 가지 지키는 거였는데 두 근이니까 0보다 큰 거. 그 다음에 그림만 그려보면 알 수 있었어. 이수보다 크다, 이수보다 작다. 대칭축이 이수보다 크다, 작다. 세 가지씩 찾아주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